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삼성전자의 날인데요.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집행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삼성전자 한 종목만 8천억이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어떤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까지 합치면 1조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변화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며칠 더 이제 보면서 그 외국인의 어떤 수급 추이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수를 이제 신고가로 만들어주고, 또, 상승 오파, 또 이제 상승장, 강세장이 이제 후반전을 만들어주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런 것들을 해준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뭐 기관들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IT에 대한 어떤 매수를 단행하면서 뭐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강세장의 구도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5개월 동안 쉬었죠. 그래서 많은 흔들리는 분들, 성장주에 대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토로했던 분들이 지금 약해진 고리가 되는, 약해진 마음이 가장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지점까지 지난 5월달, 그리고 이제 6월 넘어가는 길목에 이제 있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해드려야 된다는 약간 사명감,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저랑 같이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고 계속 나오는 이슈들을 체크하고 하면서 그 기업이라든지 그 산업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걸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이라든지 뭐 수급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든지, 또 이제 부정적인 기류의 어떤 의견들을 내는 전문가들이 슬슬 이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됐던 지난 한 3, 4개월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들을 같이였으니까, 함께였으니까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강한 추세적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들 그룹주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형태, 그리고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의 어떤 이제 이런 내용들, 뭐 해외 판매라든지 미국 판매 점유율이 역대급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들었는데 TSMC가 확실히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뭐 결국은 한국 대표 어떤 간판 기업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또 수급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이제 한시름 좀 놓으시고 함께 좀 편안하게 서핑 타듯이 가는 그런 상승장에 정말 해피한 구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기업의 문제는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림 속에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 그 부분들을 꼭 되돌아봐가지고 그걸 스스로 어떤 내공과 실력과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시장에 대한 얘기, 최근 어떤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7% 상승해서 32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는데요.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 뭐 시총 상위주 반도체, 자동차, 또 이제 바이오 쪽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주도주급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성장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았던 날이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에다가 삼성 SDI 같은 기업도 이제 조금 반격을 해주면서 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올랐어요. 0.9% 상승, 990포인트. 이제 1000포인트 거의 다 왔네요. 상승 종목수가 800의 종목을 한 2배 정도 많았던 그런 흐름이었고, 수급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300억 순매수, 기관이 4400억 순매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400억 순매수. 와, 막판에 더 끌어당겼네요. 그리고 선물도 하루 종일 계속 뭐 1조 원 넘는 규모의 순매수를 계속 했는데요. 9,700억의 외국인 선물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거는 하여튼 뭐 수급적으로 보면요, 추세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가즈아 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그런 추세로 수급을 그리고 분위기를 보여준 것 같고, 그걸 또 삼성전자에 집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집행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급 구체적으로 보면요, 외국인이 2,300억 코스피 순매수지만 전기전자 섹터 쪽에서는 6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했다는 거죠. 오늘이 굉장히 큰 변화의 변곡이라고 보여지고요. 철강에서 600억, 기계에서 500억, 운수장비 500억, 운수창고 360억, 건설 430억, 금융 쪽에서도 66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서비스 쪽에서도 매도. 그리고 이제 의약품 쪽에서 순매수, 화학 쪽에서, 배터리 쪽에서 순매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외국인 순매수.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색깔 변화가 컸다는 걸 이해 가능하시죠? 기관들도 이제 IT 반도체에 집중된 수급 5,7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투자만이 산 게 아니라 연기금도 같이 샀다는 거. 그래서 요거 오늘이 상당히 좀 변곡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이제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이 1,400억 순매수, 뭐 골고루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IT 쪽으로도 이제 600억 집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유통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락문화 이제 엔터 쪽, 뭐 YG라든지 SM이라든지 JYP, CJENM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업종에 300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은 성장업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에 집중된 수급을 외국인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는요,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는 5월 10일 3,249포인트였는데요. 3,247포인트, 2포인트 작았네요. 내일 좀 돌파하면 좋겠는데, 금요일날 딱 깔끔하게, 역사적, 코스피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하면서 뉴스 나오면서 주말간에도 계속 나오고, 참 좋은, 그래야지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다시 증시로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참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좀 밝은 표정과 웃음을 띠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0.9% 상승하면서 밀어 올리는 흐름. 역시나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오늘 좀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적인 흐름, 1000포인트를 앞두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된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보합 정도로 마감해가지고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큰 변동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상승했어요. 눌려있던 게 좀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기도 한 것 같고요. 니케이 일본 지수 0.39%. 그 올림픽은 뭐 한다고 하죠. 뭐 외국인들 이제 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 1% 조정.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홍콩은 좀 조정받네요. 상해 증시도 0.3% 조정. 대만은 0.4% 상승으로 이렇게 되는 강한 흐름.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좀 강했고요.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어떤 포인트를 보면 오늘의 장의 색깔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8,100억 동시 순매수.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다룰게요. SK하이닉스 1,370억 순매수. 도합 거의 1조죠. 또 이제 지수 올라가면 이익 나는 ETF 거의 1,000억. 삼성전기, 기아,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모두 이제 성장 섹터. 하이브가 또 있네요. LG전자 참 이거 저평가되어 있는 얘기 드렸죠. 이제 다음 달입니다. 마그나 조인트 벤처가 이제 출범하는 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150 이제 ETF도 순매수. 그리고 LG노텍, DB하이텍, 삼성전자 우선주,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조정 깊었죠.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 SKIT, 요건 계속 사네요. 요건 이제 계속 사는 흐름. 그래서 어쨌든 뭐 성장 섹터의 색깔이 완전히
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닥 쪽 넘어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0억. 예. 원익IPS 반도체, 솔브레인 반도체 좀 많죠. 예. 반도체 좀 많고 바이오도 보입니다. 시젠, 유젤, 바마리서치, 메디톡스 이런 것들. 반도체는 유진테크, 월덱스, 2차전지 쪽, 뭐 첨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뭐 에스테크, 5G도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보여주는 날이었고, 알테오젠도 순매수, FST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우호적인 방향. 오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시장을 좀 압도했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히 유의미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 쪽하고 카카오는 쉬었죠. 이게 약간 좀 그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랑은 그 색깔이 좀 틀린 흐름이에요. 주가의 어떤 흐름이. 그래서 올해 초에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 조정 들어가면서 배터리 쪽 조정 들어가면서 바이오 조정 들어가면서 카카오는 치고 달리죠.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약간 방어주 성격도 있고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가 조정받던 1월부터 올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이버 카카오가 좀 쉴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좀 맞겠죠? 그동안 궤적 보면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장기 상승 종목입니다. 경기랑 상관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0.7% 상승, 셀트리온 오늘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삼성 SDI 1.4% 강세. 포스코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게 장의 색깔을 말해주는 거죠.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 조정받고, 해운, 조선 조정받고 이제 성장 섹터가 밀어올리는. SK이노베이션 2% 상승. 금융주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어떤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1%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오늘 좀 세다가 막판에 좀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SK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오늘 좋았습니다. 리노공업 2%, 솔브레인 5% 상승, 원익IPS 2.9% 상승, KMW도 이제 올라오죠.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결국은 TSK 반도체 이런 것들 3% 상승, 바이오 쪽 셀리버리 3% 상승,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니스 반도체 쪽 강세. 그래서 오늘의 장의 성격은 딱 정리되니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날이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날이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또 중요한 얘기,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현대 기아차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세게 주 이평선을 또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주는 미리 또 바닥을 확인하고 또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드렸던 위안화 강세가 한국 수출주들을 좀 좋게 만들 것이다. 특히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살아나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한국 수출이 이제 그런 어떤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선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다면, 이제 강세장의 어떤 국면으로 돌아가구나. 상승 오파가 나오구나. 강세장이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또 강세 패턴에 그 확률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를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전혀 뭐 매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 제가 올 초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각도 쉬는 거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안 들고 계셨다면, 조금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들고 있고 삼성전자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는 한국 증시의 어떤 대표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간다면 한국 증시는 신고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움직였고 삼성전자까지 오늘 이렇게 움직인다. 하이닉스까지. 그러면 한국 증시는 리레이팅, 신고가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좀 만들어졌고,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5월달 뭐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요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중성 연구원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미국에 이제 포커스팅 했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5월달이 역대 최대 미국 판매 및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차화정 시대라 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도 현대차 그룹의 이제 초호황기, 막 경쟁사들이 막 무너지고 또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또 한국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가 약진을 했던 신차가 나오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점유율을 넘어섰어요. 그때 점유율을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단순히 기저 효과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그 4월달 산업 생산 지표 자체가 조금 안 좋았지 않느냐, 이거 뭐 이제 내구재들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어제 이제 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그런 시각들을 내비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가 좀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이 좀 안정화되고 최근에 TSMC가 자동차 반도체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무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클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뭐 전기차 이쪽 모멘텀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 자체도 현대 기아가 굉장히 호황 사이클로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5월달 어떤지 한번 보죠. 5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 완전 정상화 국면의 수요를 확인했다. 지금 신차 막 못 받으니까 중고차 산다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 159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했고 2019년 5월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정상화가 완전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평균 대당 인센티브 3,000달러, 8개월 연속 이제 감소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가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갖다 놔도 그냥 팔린다는 거죠. 막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산업평균 딜러 재고 일수 47일로 재고 일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초과 수요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갖다 놓으면 팔린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현대 기아 차별화된 영업 실적 기록 지속, 역대 최대 판매 성과 실현. 해서 양사 합산 점유율이 11%. 이야, 역대 최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 합쳐가지고 점유율이 11%예요. 11%. 100만 대 팔리면 거기서 11만 대가 현대 기아 차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현대가 5.9%, 기아가 5.1%, 지금 현대차가 시총이 51조, 기아가 35조. 두 개 기업이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기아 쪽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경쟁 업체 대비 제한적인 반도체 부족 영향 수혜와 성공적인 신차 효과 지속, 재고 인센티브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사실 그 타이거 우즈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과속을 해가지고 하다가 커브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죠. 그래서 뭐 미국 이제 조사 측에서도 이제 발표하기로
안에서 이제 에어백들이 다 터지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이제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별 5개 최대로 이제 받았었던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됐죠.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네시스는 벤츠, BMW, 뭐 아우디 같은 그런 이제 독일 3사 그 외제차, 그거랑 이제 뭐랄까 선택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죠, 이미. 예. 그래서 벤츠 살 바에 제네시스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네시스를 타보면 뭐 독일 차하고 사실 크게 다를 것도 없다 봐요.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2020년 12월 판매 개시했는데 GV80, 요 이제 SUV 버전이죠, 큰 거. 월간 최대 판매를 이뤘다. 2039대. 야, 많이 팔았네요. 176%가 증가한 겁니다, 전년비. 그리고 이제 현대 브랜드 SUV 판매가 29%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호조가 유지됐고, 세단도 124% 증가해서 56%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도 호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포지셔닝을 확실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는 역시나 이제 SUV죠. 텔룰라이드 판매가 200% 성장. 어마어마하네요. 세단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셀토스 또한 신차 효과가 여전히 있고, 2021년 3월 출시한 카니발 판매 또한 계속적으로 월간 단위로 확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니발도 굉장히 괜찮아요. 정말 잘 만든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11%,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사하고 이제 증가폭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GM은 36% 증가했네요. 지금 보시면 현대가 59% 증가했죠. 기아가 75% 증가했어요. 근데 GM은 36%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도 이제 기저 효과를 같이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가 월등히 높은 이제 성장률을 보였다는 게 현대 기아의 브랜드의 어떤 그 우위를 보인 거죠. 포드는 이제 4%밖에 안 증가했고요. 도요타는 47%니까 그래도 꽤나 증가했네요. 혼다도 46%, 닛산이 69%. 야, BMW는 100%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BMW가 승자네, 진짜로. 근데 여기는 이제 수량 자체가 이제 크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임러 14% 증가, 폭스바겐도 73% 증가로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네요. 근데 이제 인센티브 면에서는 단연 이제 보시면 현대 기아가 그래도 상당히 평균적이라 봐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신장률 자체가, 판매 신장률 자체가 다른 어떤 타사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산업 리포트인데요. 자동차 업종이 이제 23년까지 선순환 사이클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뭐 내연기관차 판매만 보더라도, 흐름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굉장히 선순환 사이클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하여튼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뭐 지배구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런 어떤 종합에서 볼 때 뭐 주가 조정은 있을지언정 사실 추세적인 부분에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봐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 진짜 그냥 그 단순히 그냥 회복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업종 기업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물리면 정말 몇 년을 고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성장 업종과 이제 혹은 이제 사이클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거는 뭐 그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 기다리면 다 올라오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정말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좀 보면 2023년까지 선순환 사이클이다,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수급 이슈 관련 공급 측면에 이제 단기 불확실성 존재하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미 더 이상 악재가 되기는 어렵다 보고요. 장기 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온 글로벌 2년 수요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전방 수요 회복과 성공적인 신차 효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 선순환 효과, 결국 이제 장기 실적 개선 추세죠. 실적이 이제 동반돼서 장기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추세가 2023년까지 지속될 걸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로봇, UAM, 전기차 계속 이제 신제품들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 이제 다른 어떤 기업들과의 뭔가 좀 협업 가능성, 애플도 열려 있겠지만 구글이든 여러 가지 아마존이든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가능성,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매력도를 낮출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자동차 산업도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뒤처져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조금 약간 달리 생각해야겠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그 상단에 리딩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란 프레임을 분명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수세에 몰렸던 현대차, 포드, 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전통 완성차 메이커의 대응 영역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심하게 받았지만 여기 이제 전기차에 오롯이 좀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보다 더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서 뉴 이코노미로의 사업 전환에 성공하는 메이커의 경우 중장기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역 시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적인 전환을 잘 할 걸로 예상되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중장기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도태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한 자릿수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4, 5, 퍼도 4, 5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익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아닌 거죠. 현대차 그룹의 지속 가능성을 신뢰한다.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순환 사이클 진입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기아와 전동화 성장 잠재력 높고 중장기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가 기대되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니오도 그렇고, 주가가 조금 이제 부진했죠? 또 시들하고 관심도도 좀 낮아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고차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유는 뻔하죠?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차 출시가 신차 공급이 좀 부족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고차 수요 강세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완화되면서 미국 이제 시민들도 야외 활동, 여행, 출장 이런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이동 수요의 어떤 초호황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든 중고차든 렌터카든 모두 수요가 강세인데, 렌터카 부족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이삿짐 차량 업체까지 빌려서 여행을 다닐 정도다. 미국 렌터카 2위 업체 헐츠는 공유 업체로 인한 장기간 영업 위축, 코로나 겹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렌터카 수요 급증, 중고차 가치 급등으로 주가는 6배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렌터카 1위 업체는 아비스죠. 이 회사 이제 시총도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이거 쉽게 꺾일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중고차 지수가 53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뭔가 변화죠,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중고차 관련주들 주가가 보시면 그냥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요, 5, 6월에 이제 피크아웃을 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반도체는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이제 관련 기업들은 금세 또 회복할 겁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일 거고. 그러나 이후에도 중고차 수요 및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걸로 예상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일까, 조금 추세적일까를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추세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중고차 수요를 이렇게 만들까를 보면요. 이미 이제 전기차 전환 자체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3%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전기차 없는 나라인데, 향후 이제 2, 3년간 100여 차종이 넘는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 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이거 2년 뒤에 전기차 신차 나온다는데? 야, 그러면 그 전에 차 안 바꾸고 그냥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바꾸고 싶으면 그냥 저기 싸게 중고차 좀 갖다가 사서, 나중에 그 내가 원하는 그 신차 나오면, 전기차 나오면 그걸로 이제 사야겠다. 요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 2, 3년간 100여 차종이 넘는 전기차가 출시되고, 뭐 상당수의 소비자는 현재 내연기관차 구매 시 5, 6년 뒤 중고차 가치 하락 부담이 있죠. 예. 전기차, 이게 너도 나도 다 전기차 타는데 내연기관차 중고차를 안 사. 그러면 이제 이게 가치 하락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있는 거고, 2, 3년 뒤 전기차 출시 급증으로 마음에 드는 전기차를 기다리면서 중고차를 선택하는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의 어떤 방향은 확고하다.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고, 이게 그냥 점진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가파르게 이제 침투율이 이렇게 될 겁니다. 너도 전기차야? 나도 전기차?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야, 뭐 다 전기차인데 나도 빨리 전기차야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파르게 나중에는 침투율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가 있다. 최근에 중고차 올라간 어떤 흐름이. 그래서 이제 이번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보면, 글로벌 수요가 이제 12% 정도가 이제 뭐 전년비 이제 증가했다. 근데 내연기관차는 8.5%밖에 증가 안 했는데, 글로벌 수요에 못 미치는, 근데 전기차는 146%가 증가했다. 이제 6.1%죠. 그래서 이제 2020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작년도 이제 수요를 보면 전기차 트렌드가 확연하게 확인됐죠. 글로벌 수요는 17% 줄었고요. 내연기관차는 그것보다 더 줄은 19% 줄었어요. 근데 전기차는 40% 증가를 했습니다. 확고하죠. 그래서 이제 신차에 대한 수요도 올해 내내 이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유 업체들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뭐 이제 우버라든지 뭐 리프트 같은 업체들의 순 매출액은 이렇게 좀 감소 한 걸로 이제 기록됐죠. 1분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이동 수요의 회복을 채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중고차, 렌터카. 그 다음으로 이제 신차, 그리고 이제 공유가 맨 뒤. 그래서 이동 수요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장 수혜가 큰 업체는 렌터카 업체 및 타이어 업체이며, 완성차 및 부품 순서이다. 그래서 공유업체는 조금 뒤에 뒤처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트렌드, 변화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매도 포트인 나갈까요? 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꽉꽉 갖고 있으면 엄청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오늘 강세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는
다시 강세로 돌아간다. 시장 전체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낸다. 이렇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좀 갖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좀 완벽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완벽하게 만들어낸 장대 양봉의 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또 대량 매수로 이제 인해가지고 만들어졌고, 단순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또 반도체 전반에 어떤 훈풍을 좀 준 부분은 딱 제가 생각하는 아주 베스트한 어떤 시나리오 상의 강세 패턴의 흐름의 국면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오늘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수급이죠. 뭐 이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60일선, 120일선 이 중요 이평선을 아예 세게 돌파를 하면서 매물까지 개인들의 꽉 차있던 그런 물량까지 매물까지 딱 흡수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베스트한 어떤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바라볼 땐 지수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의 어떤 코스피 지수의 어떤 흐름이 조금 이어질 거라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이네요. 10만 5천 원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했는데, 뭐 요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변화의 시대, 변화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역사적인 밸류 수준이잖아요, 사실.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기존의 사업부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보다로는 좀 여기서 레벨업 하기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의 어떤 부문 혹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뭐 M&A라든지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보다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의 성과를 이제 증명해내는 거 그게 바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당장 실적은 뭐 안 나올 수 있지만 뭐 대형 고객사랑 손을 잡았다. 대형 고객사가 이제 큰 어떤 발주를 내렸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고 또 이제 100조가 넘는 어떤 순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어떤 M&A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단행할 때마다 기업의 어떤 가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추세는 좀 이어질 거지만 삼성전자 펀더멘털 자체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펀더멘털 자체는 이제 여전히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근데 시장의 눈높이에 비해서 하반기 이제 컨슈머 IT 수요는 조금 이게 내구재죠. 결국은 그런 것들은 좀 둔화될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건 논리적으로 좀 타당한 내용인데요. 테이퍼링 논의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5% 정도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이제 실적의 개선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과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바이 의견은 계속 지속한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48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제 매길 때 이제 SOTP 사업 부문별로 이제 더해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매기는 방법인데요. 사업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이제 비교 기업을 이제 마이크론으로 삼아서 마이크론이 지금 102조 원의 시총이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조금 이제 따져가지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3배 정도 된다. 그래서 사업부문 가치는 310조다. 요걸 이제 할인이나 할증 없이 그냥 1배 하면 310조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의 가치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은 TSMC를 비교 기업으로 보고 TSMC가 594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20% 정도 되는 것 같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사업 부문 가치를 115조. 근데 뭐 1위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2위 업체로서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해서 60% 정도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면 69조 원이 비메모리 사업의 가치다.
디스플레이는 BOE와 이렇게 또 산정해서 보니까 28조 원 정도가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 가치고, 모바일 쪽은 샤오미가 이제 비교 기업으로서, 애플이 아니라 샤오미네요. 그래서 이제 126조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의 가치가 될 것이다. 가전은 64조, 그리고 인수했던 하마는 10조. 그래서 요걸 더하니까 607조. 여기에 이제 순현금, 갖고 있는 순현금이 105조. 그래서 주주가치가 합산 712조. 주당 사업가치, 이제 요걸로 이제 목표주가에서 매긴 거죠. 10만 4,800. 그래서 10만 5천 원을 이제 목표주가로 제시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부문별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움직이는 어떤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차트로 60일선 초록색, 121선 분홍색, 요 두 개 이제 굉장히 좀 매물이 꽉 차 있었던, 60일 동안 이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 매물대죠. 120일 동안, 120일이면 이제 20일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2, 6, 12 해서 6개월 동안이죠. 60일은 3개월 동안의 사람들의 평균 단가, 120일선은 6개월 동안의 사람들의 평균 단가, 그거를 뚫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심리를 가지는 대중 투자자 입장에서 본전 왔네? 매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돌파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한증권에서는요, 제목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왕으로 대접받을 하반기다. 여기도 이제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한 1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좀 하향했는데, 뭐 이유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내용들, 뭐 인플레이션, 금리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비메모리 쪽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IT 기기들이 원활히 좀 공급되지 못하면서 메모리까지 좀 안 좋았던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제 완화되고 하반기 서버 수요가 이제 주도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에 대한 뭐 프리미엄 매수 추천을 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지배했던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2분기부터 서버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해서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 전망이다. 하반기에 시장 주도주 역할이 기대가 된다. 금리 상승, 하반기 테이퍼링 우려 등을 반영해, 그러니까 요거 우려 반영해서 목표 주가 하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업사이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는 16배 정도, 내년 12배 정도 내려간다. 요 정도로 보시고 왕으로 대접받을 하반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대한민국 증시의 리레이팅은 가능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하고 지금 아이큐라는 회사가 같이 이제 붙이는 치매 치료제, 패치형 이제 치매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국내 이제 식약처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달에 이제 식약처에 이 풋먹어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상용화 목표를 잡고 있고, 이제 수출 이제 관련 허가까지 이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네페질이라는 게 이제 치매 현재 치료제까지는 없어요, 아직. 치료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완화제 정도? 그런 개념의 어떤 치료제라, 이제 약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치매 환자들은 이제 자꾸 까먹고 하니까 붙이는 걸로, 약을 먹었는데 잘 몰라서 또 먹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은 어떤 단점으로 지적돼 가지고 패치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도네페질, 요 이제 치매 약에 대한 패치제입니다. 이걸 이제 아이큐어가 계속 이제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 셀트리온과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출도 하고 미국에서 임상해서 또 미국에 진출하려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 승인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뭡니까? 세계 최초의 이제 도네페질 패치가 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이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국내 매출량 2,900억 중 도네페질 성분이 80%. 그래서 굉장히 국내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의 어떤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작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은 IQ와 함께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 4개국 글로벌 임상 지금 3상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결국 가장 본토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에도 같이 임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도 한번 오랜만에 좀 들어보도록 하죠. The party is just beginning 해서 우주 개발은 시작인데요. 파티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이 우주항공 쪽에서 좀 이벤트들이 있죠. 특히나 선두 영역에 있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그죠? 스타링크 요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계속 요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 궤도에다가 위성을 수만 개 깔아가지고 어디서든 그냥 기지국 안 세우고 어디서든 떠 있는 기지국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자율주행 하는데 또 그런 어떤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진 갤럭시 홀딩스도 1년 이내로 저궤도 우주 관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또 막사 테크놀로지, 여기 회사도 데이터 회사죠. 여기도 작년 말부터 민간 기업형 인공위성을 납품하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이 최근에 유준까지 하면서 엄청난 우주항공 또 UAM 사업에 대한 의지를 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 역시 로켓 추진체 그리고 UAM 쪽 엔진을 개발 중에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여기는 국책과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고, LIG 넥스원은 고고도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 중인데, 최근에 한미 미사일 고도 제한 해제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어떤 방산주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클리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도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혁신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주 개발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가 설립 21년 만에 3,700배나 상승했습니다. 2020년 매출 기준 PSR이 39배, 매출액 39배의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상장된 우주 개발 기업인 버진 갤럭틱의 경우 현재 매출액은 0인데요. 시가총액은 한 7조 원 정도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개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혁신적인 밸류에이션을 매겨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가 정말 바이오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저는 메리트인 것 같고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게 기본적인 실적을 방산 사업 부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우주 개발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좀 업사이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 어떤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 방산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재를 좀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보낸 선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다 해서 최근에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한미 미사일 지침 규정을 폐기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사거리 800km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많은 어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LIG 넥스원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고체연료 해제를 시키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줬는데 이번엔 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줬네요. 하여튼 우주항공 쪽으로는 하반기에 또 이제 누리호라는 또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얘기에서 조금 제가 빠뜨린 내용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그룹 선순환 사이클 진입이다. 2023년까지 확장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해서 사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만약에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맞아요. 뭐 부품에서도 많이 있고 뭐 현대위아 같은 회사도 있고 만도 같은 회사도 있기도 하지만요.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요 세 종목이 시총도 제일 크기도 하지만 투자 모멘텀, 투자 매력도도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전혀 비싸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런 구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간 그리고 막 오늘 사고 팔고 뭐 이런 이제 성향의 투자 스타일만 아니라면 저는 지금 가격 전혀 부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차화정 시기에 이런 어떤 좋은 주가를 현대차는 냈고 그 뒤로 이제 약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실적이 좀 저조해지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이제 사업 구조가 전동화, 모빌리티 이런 방향으로 되면서 보다 더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이제 매력도를 발산했고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선순환, 이제 자동차 판매 선순환 사이클에 좀 들어가면서 사이클적인 측면까지 실적적인 측면까지 수혜를 보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사업구조,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아마 될 걸로 보는데요. 2018년도 이제 약간 주주들에게 동의를 좀 얻지 못하고, 비판받으면서 이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무산이 됐는데요. 아마 이제 뭐 다시 재추진될 겁니다. 아마 올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대차 그룹 미래 자동차 사업 관련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이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포지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업이 모비스거든요. 글로비스도 있지만 모비스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배구조를 예상한 겁니다. 이 이제 NH증권에서 대주주 밑에 이제 존속 모비스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로비스랑 합병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 현대차, 기아차를 지배하면 되는 깔끔한 구조, 이런 구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편된다는 거는 기업 가치에 좋은 거잖아요. 거버넌스, ESG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은 탑픽, 현대차,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 아실 걸로 봅니다. 제너시스도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사업 구조 전환되는 거 전기차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수소차 쪽도 뭐 아주 좋은 어떤 흐름 전 세계 뭐 1위 업체로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아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주력 차종들이 굉장히 이제 신차가 출시되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EV6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앞으로 플랜 S 전략 통해서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전환 노력. 그러니까 자동차계의 어떤 파운드리 기업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가 탑픽이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매우 긍정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시장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뭐 일부 이제 뭐 민감 섹터라든지 컨택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좋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뭐랄까 좀 지지부진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보고 주식을 이제 해야 될까? 예, 그런 고민들을 아마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대부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내공을 더욱더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향후 투자하는데 과거보다는 더 나은 어떤 판단을 하는데 아마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이제 투자하면 어떤 다른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이제 전략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어떤 고민들을 했었던 아마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의 내공을 높여가는 그런 방향의 동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뭐 날씨가 이제 막 오락가락 하네요. 비도 오기도 하고 막 좋기도 하고, 뭐 이상 기후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조심히 퇴근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